민서야, 너 키스 안 해봤지? 네. 알았어, 아저씨가 잘 가르쳐줄게. 사진으로까지 보여줄 수 있어? 그냥 댓글 뭔지 궁금해서 그래. 아저씨랑 사귀자.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저씨는 민서 진짜 사랑해. 완전 사랑해. Didn't know what to say. I was taking the train one way.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Coming up short, I didn't have a choice but to let it go. You never let me explain myself. Explain myself. Now I'm leaving behind all the things I had in my mind. I'm changing my way. 근데 나랑 이런 통화할 때 내가 조금 어리니까. 그러게 말이야. 잘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치? 괜찮아?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안녕하세요. KBS 시사기획창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 너를 사랑해 두 편의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사실 방송이 끝나고 며칠간은 좀 멍했어요. 저희 취재진이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 이 뇌를 다른 세계에 갖다 놨다가 다시 이렇게 건져온 느낌이랄까요? 보는 여러분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현장에 있었던 저희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 무거운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취재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아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이 15살 이상 볼 수 있게 나갔어요. 이걸 아이들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또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들, 혹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무섭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재진의 마음을 담아서 스페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여주면 안 돼요. 뭘요? 가슴. 가슴이요? 싫어요. 저 아직 미성년자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13살인데 몇 살이요? 저 17살이에요.
고은이는 네, 맞아요. 혼자 있어? 아니요, 그 거실에 부모님 있어요. 야, 가슴 보여줘봐. 네? 가슴 보여달라고. 아이들 실제로 랜덤챗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지. 거의 모든 게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랜덤 채팅 한다고 봐야 되죠. 미성년자인데 괜찮아요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선택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명만 물어보고 11살도 다 가능했는데 맞아 요즘 애들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요즘 애들 많이 해 그래서 생리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더니 그때 아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지? 그랬더니 생리 다행이라고 생리하면 어른이니까 괜찮다고 이런 거 해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 생리하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근데 40대는 자기 입으로 아빠뻘이네라고 얘기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한테는 계속 질문하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해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진짜 애긴데? 네, 저 13살이에요. 너 이름 민서야? 네. 착한데? 민서? 야, 그리고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 아니 또 뭐 모르지 또 만나서 네. 너한테 아무 것도 안 하면 네. 그 또 나쁜 사람도 아니지. 그지? 아니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뭐 너는 13살이고 네. 아저씨는 32이고 그래서 뭐 만나면 뭐해? 할 게 없잖아. 야 너는 저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사귄 적도 없고? 네. 왜? 너같이 이쁜 애가 왜? 애들이 너에 대한 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정형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안 만나면 되지 않아가 정말 많은.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 안 만나면 되지.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친밀감을 조금 형성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너가 너무 예쁘고 너의 또래 아이들이 너의 매력을 모르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폰으로 야 사귀자. 사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화하고 네. 그냥 뭐 라인 하고 그냥 안부 묻고. 근데 초등학생도 어른이랑 사귀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 민서야 네. 우리가 안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면은 상관 없어. 아,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럼 이제 오늘부터 1일인가? 그런 거야? 이 가해자가 진짜 악랄하고 교묘하다고 느끼는 게 딱 첫날 연인 관계로 상정을 했잖아요. 연인 관계에서의 섹슈얼리티한 어떤 그 섹슈얼한 관계는 되게 당연하다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 입장에서. 너 솔직하게 지금 뭐 아직 애기잖아. 애기. 야 너 생리 시작했냐? 네. 그럼 애기는 아닌데. 사귀자 그랬으니까 막 앞에 씨는 솔직하게 네. 막 너 가슴이랑 보고 싶거든? 솔직하게? 근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 목소리가 왜 그래? 부끄러워? 그 안 해봤냐? 야동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섹스하는 게 어떤 건지 더 궁금할 거고. 어른 되면 남자친구랑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서 초딩들도 하는 애들 많던데.
저 아직 미성년자. 그렇잖아. 뭐 하는 게 어때서? 솔직히 아저씨가 너 해주고 싶거든? 뭘요? 너 안 해주고 싶다고 아저씨가. 그러니까 첫 섹스를 아저씨가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일종의 협박, 너 나한테 이 사진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지금 규정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이야기, 자위행위를 하라거나 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여기 규정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잖아요. 네. 전화 왔다. 자, 조용. 아니 솔직하게 그래 너하고 아저씨하고 안 만나면은 아저씨가 너한테 용돈을 못 줘. 그냥 문화상품권이 다야. 아저씨 지금 어디 있으세요? 우리 민서랑 통화하려고 지금 차 세워놓고 있어 휴게소에. 저 여기 무슨 휴게소냐면은 망향 휴게소. 망향이다. 아저씨가 용돈 줄 테니까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에? 네. 한 달에 한 20만 원만 주면 되나? 왜? 많아? 뭐 별로 안 많을 텐데. 이거는 뭔가를 주는 거는 고립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걸 계속 받고 싶거든요. 계속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알면 야단 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게 고립시키고 비밀을 갖게 하는 방법인 거죠. 너 빨아주고 싶은데? 왜요? 너 기분 좋게 해주려고. 너 지금 손 한 넣어봐봐. 태연해. 네? 태연 손 넣어봐봐. 다리 벌리고 그 위에 만져봐봐. 싫어요. 그 오래 하면 그 기분 좋아지던 건데. 야 민서야. 네. 아저씨한테 뽀뽀해줘. 빨리. 빨리 뽀뽀해줘. 어색해? 야 민서야. 네. 아저씨한테 뽀뽀해줘. 빨리. 네, 모르겠어요. 반복적인 말밖에 안 했거든요. 하지만 세요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 과정이 아이가 나중에 저희한테 전달할 때는 연인 사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래요가 아니라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뭔가 이렇게 뭔가를 빌미를 줬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아이가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저런 얘기들을 애들이 계속 들으면은 굉장히 자극이 돼요. 사실 이 얘기만 들어도 애들이 자지러져요. 근데 저런 얘기를 푹 불쑥불쑥 하면은 그 자체가 애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성적 호기심이 자극하는 거죠. 만나고 성폭력이나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이 아이가 유사 강간 수준이에요. 얘는 이미 자기가 소화 못할 자극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길들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우리가 학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지 않는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성폭력이에요.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에도 해당이 되고 그 아청법의 온라인 그 성착취 목적 대화에도 해당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대화만으로 법은 바뀌었어요.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성착취 목적 대화가 처벌된 게 작년 9월이잖아요. 9월 말. 그럼 그 이전에 저에게 오는 사건들은 이런 대화만으로 오지 않아요. 이미 피해를 당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가출 친구들이 고위험군들이 3분의 2 이상이었단 말이죠. 2017년부터는 범죄 양상이 달라졌어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10살짜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내요. 그래서 이대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자유의 영상을. 그걸 갖고 협박을 하는 거죠. 위기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만나고 약속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같이 만나기랑 동생이에요? 예, 같이 했다는? 몇 살이세요? 36이요. 미성년자랑 왜 여기서 만나세요? 같이 했다길래 그냥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바로 술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미성년자랑 술 먹으면 안 되죠. 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일 선생님 먹으면 안 되죠. 저희 채팅하신 거 내용 다 남아있는데. 아, 미성년자랑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네, 진짜 몰라요. 그럼 뭐 하려고 하셨어요, 대리? 좋아하니까 술만 같이 먹고 방 남는 거에서 재우려고 했죠. 저희 KBS의 프로그램이고요. 네. 예, 뭐 청소년들 가출 이야기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새 만나러 나오셨어요? 가출한 아이를? 꼴등하고 싶었구나. 아 그래요? 좋은 뜻으로 오신 거네요. 그쵸, 굳이 제가 뭐 화정해서 굳이 올 필요가 없죠. 기자. 네, 기자입니다. KBS 기자입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어떻게 저는 진짜 하시려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 밥 먹여주고 어차피 다른 방에 있으니까 네. 제 방에 재우고 저는 다른 방 같이 하고 네. 이렇게 하겠죠. 이 시간에 모르는 13살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당연히. 아, 당하셨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다른 아이들 그럼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처음.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전 그럼 갈게요. 기자랑 지금 무섭다. 저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무서워요. 13살짜리 제비를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는지. 근데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밥 먹이러 나오세요. 어디? 안경 끼고 커피 들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고민 많아요 씨세요? 네? 맞으신데? 여기서 만나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옷자림 특정되고. 확인 안 해도 돼요. 사과하실 거예요? 아, 네, 사과 드릴게요. 네, 사과 드릴게요. 그냥 보여주세요. 걸리지 마시고. 애기가 있으시네. 그냥 보여주세요. 네. 아니, 아닌 거 보여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지우기 전에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죠.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됐어요. 여기 그럼 다른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네? 도망갔어. 자기 아닌데 못 보여주고. 얘 전화번호도 있는 거 아니야? 방금 그 친구 탈퇴했어요, 내가. 자, 앞에 이거 하얗게 차, 하얗게 차. 안녕하세요. 약속하고 나오셨죠, 여기에? 아니세요? 저희 미성년자하고 약속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누구 기다리세요, 그러면? 친구요? 그럼 저희 같이 기다려도 될까요?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왕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으면 저희 같이 기다릴게요. 네? 아, 저희 여기서 미성년자 만나는 분 찾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좋은 분이시면 좀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만나는 분 찾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번호 맞는데? 앞서 보신 장면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무섭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취재를 진행하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범죄자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 직접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선가 술 한잔을 하면서 하필 내가 재수없게 KBS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이들의 평범함이 더 씁쓸한 하루였습니다. 남자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남자 아동 청소년 70명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성이 90%가 여성 피해자, 10% 정도가 남성 피해자인데 연령이 어려질수록 그 통계 수치는 많이 달라져서 특히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나이대로 치자면 한 여자의 3, 4명 중에 남자의 1명 정도 비율로 남자애들 피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피해가 밝혀지면 뭐부터 제일 먼저 듣냐면 너 개인이? 그것부터 혼을 내요, 부모님들이. 이 성적 지향이랑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범죄는. 그건 권력의 문제이고 그 남자아이들만 타겟으로 삼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성매수자도 있나요? 한 100건, 200건 중에서 1명의 여성 가해자가 있어요. 실제로 위계를 이용해서든 힘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이용해서 여성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를 양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강사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남자아이 14살짜리 아이를 성폭력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경우도 연인관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성폭력은 성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 권력과 폭력, 힘의 우위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진으로 까지 보여줄 수 있어? 아니요. 그냥 색깔 뭔지 궁금해서 그래. 근데 사진 보내면 네. 사진 금방 지울 수 있지? 네. 그러면은 사진 금방 보내고 지워라. 네. 이게 사진 정보가 다 여기 거라고 떠. 아이고. 이게 은서야, 네. 아저씨가 가서 막 확 덮치고 싶은데? 왜요? 이뻐서. 몸이 이쁜 것 같아. 너 왜 타체는 왜 안 나왔어? 아저씨 오늘은 네. 5만 원 줄게. 5만 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기는 아저씨가 네가 좋아서 주는 건데. 나중에 우리 만나면 네. 아저씨랑 키스를 하자. 키스. 아저씨 만나서 아저씨랑 키스나 좀 하자. 아이들은 나중에 안다고 해봤자 왔던 길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이미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문화상품권 받았고 이 아저씨가 나 때문에 이사까지 왔어? 라고 만약에 그런 프로세스를 다 밟았다면 이제 와서 내가 더 이상 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그냥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저씨는 민서 진짜 사랑해. 완전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 네. 그 대신 비밀 지켜. 네. 하늘이 두쪽다 비밀을 지켜라. 할 때 사진은 지워요? 사진 지워? 지워도 돼. 아저씨 만나기 전에 너 사진하고 다 보내야 된다. 가슴 사진하고. 저희가 사건으로 만날 때는 음성통화 이렇게만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들을 수는 없고 그 아이가 그냥 제 얘기 잘 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먹잇감으로 삼은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인 거는 저희는 다 모르잖아요. 착한데?
있어? 야, 그리고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 완전 사랑해. 하늘이 두쪽 다 비밀을 지켜라. 벌금 조금 받기 위해서 우쭈쭈를 고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쭈쭈라는 사람이 한 짓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이들 그 성 가치관 거기에도 되게 저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성착취로 보기 때문에 성착취 목적으로 이 사람은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만약에 상대방 변호사라면 이제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겠죠. 네네네. 이거는 위험성이 없다. 1번이죠. 불능범이다. 불능미수가 아니고 이거는 성인 여성이니 아예 위험성 없다.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합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량강경해서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세게 처벌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형이 뭐 많고 안 많고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법정에서 느꼈는데 검사님이 이제 그루밍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처벌을 심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비부였는데 그루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실제 선고가 이루어지는 곳하고는 너무 지금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고발까지 가는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확 넘어간단 말이죠.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지원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온라인상에서 위장한 경찰들이 언제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범죄자들이 위축되잖아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 이런 사인을 사회가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취재진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최근 3년간 성매매 시정 요구를 받은 앱 현황과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이 보시면 2019년에 3,000건대였다가 2020년에 6,000건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것과 비슷한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뭐 전문적인 분석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시간이 줄면서 안에서 실내에서 채팅 앱을 사용하고 SNS를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 아래쪽은 시정 요구 현황, 그러니까 반복해서 시정 요구를 받은 앱들인데요. 2019년에 시정 요구를 받은 앱 13개 중 9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재가 아니라 시정 요구입니다. 앱 운영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 당시에는 14살이었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뭐 그럴 때였어요. 아이는 이제 인터넷에 휴대폰만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가 방에 그 즈음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휴대폰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 느낌이 너무 와가지고 휴대폰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연인 관계로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나 뭐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게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뭐 몇 주 걸린 것도 아니고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 고민들 많이 들어주고 내가 이 사람 만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오픈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폭력이랑 착취가 발생을 하는 건데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도 힘의 차이고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양의 차이도 차이고 또 특히나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대체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가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딘가에다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피해가 너무 커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액수를 불려서 20만 원 이렇게 하고 당장 안 하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나중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갔죠.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장 기가 막힌 포인트가 이 가해자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가 협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의 제1 보호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르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부모가 알면 안 되는데. 저는 26살이고요. 랜덤 채팅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것 같은데, 가슴 사진 같은 거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슴 보여줬으면 이제 성기도 보내달라. 성기도 어떻게 찍어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매력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라고 하면서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귀어서 좋았다는 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그냥 친한 사람이 생겼다? 그냥 그 정도? 마음 깊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좀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둘이 특별한 짝꿍이야. 예.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이성 간에 특별한 짝꿍이고 어떤 데이에는 뭐를 챙겨주고 이러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 사이. 남들은 모르는 우리끼리만 서로 챙겨주는 사이야라고 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사귄다는 개념이죠. 굉장히 심각한 성행동 내지는 범죄로까지 보일 수 있는 성행동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든 애들이 생각할 땐 또 다른 용어의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요. 뭐 친구가 하면 더 생기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게 이제 가해자들의 언어인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언어인 거죠. 11살 김모양은 지난달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김양에게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성인인지도 인지를 못했고 꼬마 왕자로서 알아서 계속 쉽게 접근했고 그런데요? 네. 이건 제 캐릭터고요. 제 캐릭터 이름은 선잉입니다. 저는 07년생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07년생이 16살이고 수다단 해보실래요? 자,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뭐 둘이 마시다가 둘이 입맞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캐치입은 어디까지 해봤어요? 성인이시고 저는 학생이라서 쌤들 저 진이한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요, 어제부터. 갑자기 섹스할 거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자위 보고 싶어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가슴 크냐고 물어보더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달래요. 모든 대화 흐름이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이 정도는 보내도 되는 걸까?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수법이 너무 저희 눈엔 보이는데 이게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대검찰청에 그 AI 블록체인 커뮤니티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당연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 해서 성범죄겠구나 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거의 여학생들이 한 7, 80%이고 그리고 거의 연령대가 초등학교로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채팅방에 이미 뭐 초등학생들 모여라, 뭐 11살 모여, 10살 모여라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목적을 가진 사람이. 사회 전반의 논의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판례들은 좀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해서 보내도록 한 행위, 그리고 제페토에서 만난 이용자를 외부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제 성범죄까지 간 행위,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는 화면은 이 대검찰청 연구 모임에서 시연한 외국 메타버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시면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가 표정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국내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특정 브랜드의 가게를 연다든가 아니면 회의에 이용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아이들이 예쁘게 아바타를 꾸며서 함께 놀이공간을 만드는 수준인 것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기사화도 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준이 되고 범행이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에서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원래 기존의 디지털 환경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더 쉬워진 거죠. 이제 익명이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바타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이기 때문에 더 쉽죠. 근데 나랑 이런 통화했을 때 내가 조금 어리니까 그러게 말이야. 괜찮나 해가지고. 그러게 잘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렇지. 괜찮나?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안 만나면 괜찮겠지? 그렇지. 프레는 정말 칼 같아요. 오늘 이제 톡 그만할까? 라고 하고 마지막에 꼭 내용을 다 지우래요. 아 진짜요? 아까도 내용 다 지우라고 해서 제가 왜 지워야 되냐고 하니까 성적인 내용이니까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페토를 매개로 해서 오픈 채팅이라든지 뭐 SNS 메시지로 넘어가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범죄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정말 똑같습니다. 성착취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아동 성착취, 성폭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이 랜덤 채팅의 시스템 업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들로 봤을 때 이예전에 그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보도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알선자들의 집단하고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은 사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202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38.9%는 징역형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연루돼 있었고 얘는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다 20대
초에서 중반부 사이인 것 같고요. 주된 이제 가해자가 2명인데,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형량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형은 15년인가? 최종적으로는 뭐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집행유예에 나올까봐 주로 한 얘기는 얘가 뭐 원해서 한 거다. 그런 거죠, 뭐. 반성문 같은 거를 많이 내더라고요. 얘가 미성년자인 거는 알았지만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나 뭐 탄원서 같은 거 해주지 않았는데도 초범이라고 해서 뭐 감형 요소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 자식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그렇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정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을 가해자들이 제일 강조를 하나요? 거의 100이면 100 동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폭행 협박은 없었다. 아니면 위계 위력은 없었다. 그게 인정되는 순간 형이 확 달라지거든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얘한테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양형에 유리하게 봐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들이 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린 나이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초범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고요.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법정형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법정형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실제로 사법 절차에 갔을 때 재판을 통해서 이걸 가게 되면 그만큼의 형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의는 거의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판단함에 있어서. 합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보복. 나중에 실형을 살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두려움. 그게 특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해요. 1편에서 꼭 다루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바로 성교육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받았던 성교육과 이들이 받는 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일부 학교에서 뭐 콘돔을 실물로 보여주는 정도?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피해 상황을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취재진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점에서 교감을 해야 할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무엇을 제대로 말 못하고 있는지 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2차 성징들 교육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바로 임신과 출산을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건 성관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관계 부분만 어디서 찾아본 거죠.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안전의 틀에서 아이들을 성폭력만 하지 마, 성폭력 피해자만 되지 마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의 목표가 뭔지 이 지점에 있어서 교육계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학교 성교육이 좋았다 나빴다의 느낌도 없어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남자친구들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야동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다 안다. 고등학교 때 다 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현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야동으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적에 뭐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기도 하고 뭐 스스로 막 찾아보기도 하고. 때 이제 첫 경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정말 터무니없이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정말 어쩌다 보니 후다다다닥 하고 진짜 이게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첫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준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도 준비 없이 둘 다 학생이었고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 네. 그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환상이었는데 그 친구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제 고소까지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나 이제 형사 그쪽에서도 하는 말이 너가 왜 그 사람을 따라갔니?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은 알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들이 말을 해버리니까 제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괜찮아? 너 삶 아직도 80년, 90년, 100세 시대야. 그냥 잠깐 똥 밟았어. 조금 아플 수 있어. 생채기 나도 아픈데 아플 수는 있는데 괜찮아. 지나면은 또 삶을 살고요. 밥 저 잘 먹고요. 네, 저 회사도 다니고요. 네, 학교도 다녔고요. 남자친구도 잘 사귀고요. 네, 삶에 정말 그냥 흉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대처 있으면 친구들이 편 들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등짝이랑 머리랑 정말 그때 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저조차도 그런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접속하지 않았으면은 엄마지만 그런 시선이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그 나쁜 어른들한테 얘가 피해 당한 그런 걸로 제 시선도 바뀌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좀 이성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회복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아이를 많이 안아주었을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안아주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안아줬을 것 같아요. 얼마 놀랐니? 얼마 힘들었니? 이런 얘기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들한테만 욕을 했죠. 니네가 조심해야 돼.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사건 발생하고 나면 청소년이랑 부모님들 사이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애 막 통금 생기고 핸드폰 압수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통제하면 더 아이가 더 숨기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더 엇나갈 수 있다는. 우리가 디지털을 아이들에게 쥐어주면서 가르쳤던 게 과연 무엇일까? 그 고민을 사실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아동 성폭력은 있어 왔어요. 다만 그런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 악용이 되지 않도록 내지는 최소화하도록 그거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모두가 다 기울이는 거는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KBS